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들의 집엔 고급 가구나 명품이 가득할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3,000곳이 넘는 집을 다니며 본 부자들의 집엔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주거환경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온 박사입니다. 특히 부의 흐름과 공간 관리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왔죠. 대신 그 집들에는 단 하나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관리 안 되는 물건을 아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통제합니다. 그게 부자들이 가진 진짜 힘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뭐든 살 수 있으니까 집이 화려할 거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부자일수록 집엔 여백이 많았고 물건은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통제력을 잃는다는 걸요. 가난한 집과 부자의 집, 딱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언젠가를 위해 물건을 두지 않아요. 지금을 위해서만 둡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부를 지키는 힘이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만난 64세 김미정님은 자녀들이 다 출가한 후 집이 조용한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리하러 가보니 거실 구석마다 예전 추억이 담긴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의 교복, 오래된 영어 교재, 심지어 고장난 믹서기까지 그대로 두셨죠. 아깝잖아요. 언젠가 쓰겠죠. 그 한마디에 모든 이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못 버리는 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의 집은 달랐어요. 그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물건을 둡니다.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미정 님도 작은 결심으로 달라졌어요. 이번 주엔 현관 신발만 정리해보자. 그 한 칸을 비우자 집이 환해지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정리는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집 상태는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화면을 안 보셔도 좋아요. 그냥 소리라도 틀어놓으시고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정리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부자들의 집이 왜 특별했는지 그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부자들의 집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 안 되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물건의 브랜드보다 수량을 관리합니다. 샴푸가 몇 개 남았는지, 세제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한국소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물건의 재고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소비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있는 걸 또 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만난 58세 강정훈님은 고급 브랜드 대신 사용량을 기록하며 소비를 줄였습니다. 6개월 후 카드값이 눈에 띄게 줄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욕실, 주방, 세탁실 등 공간별로 한 칸 리스트를 만들어 수량을 점검하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기록하려 들면 피로해집니다. 자주 쓰는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세제가 몇 통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관리의 기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의 집엔 과거의 물건이 없습니다. 전공서적, 옛날 기념품, 수십 년 전 옷이 없어요. 그들은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을 위한 물건만 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일본 주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오래된 물건이 많은 공간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가 무거워지는 거죠.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을 집에 두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해요. 69세 윤혜숙님은 30년 된 영어 교재를 버린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못다한 공부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왔대요. 버리고 나니 그 감정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지난 1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을 표시해두세요. 표시된 건 과감히 정리합니다. 딴 감정이 실린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 후 정리하세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도 예전 교과서나 유행 지난 옷을 보관 중이신가요? 그게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부자들은 오늘을 위한 물건만 둡니다. 그들의 집엔 꽃, 향초, 그림처럼 지금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의식이에요. 공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여유가 있는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5% 감소시킵니다. 집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매일 관리하고 가꿉니다. 62세 정연수님은 화병 하나를 매일 새 꽃으로 채우는 습관으로 우울증 약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엔 꽃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꽃을 보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비싼 장식품이 아닌 오늘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작은 기호품을 두세요. 단 장식품이 많아지면 본래 목적이 흐려집니다. 3개 이하로 유지하세요. 적은 게 더 강렬합니다. 오늘을 위해 집안에 새로 둔 물건이 있나요?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현관은 비움의 상징입니다. 부자들의 현관은 항상 깨끗해요.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입구로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힌다고 봅니다.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현관이 지저분하면 집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져요. 한국환경심리학회는 현관의 청결도가 집 전체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첫인상이 기분을 좌우하는 거죠. 현관이 깔끔하면 귀가가 즐겁고 지저분하면 집에 가기 싫어집니다. 71세 이성자님은 신발 5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한 뒤 집이 숨을 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신발장을 열 때마다 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보이더래요. 신발장은 계절 신발 3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수납함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택배 박스를 현관에 쌓아두면 먼지와 습기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당일 처리가 기본입니다. 지금 현관 바닥엔 혹시 택배 박스가 쌓여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바로 정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집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번째, 부자들은 정리할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들은 정리 루틴이 아니라 정리 시스템을 둡니다. 즉, 어질러지지 않도록 자리와 기준을 미리 만들어두죠. 하버드 생활습관연구소에 따르면 물건의 위치가 고정된 집은 분실 스트레스가 60% 이상 줄어듭니다. 찾을 필요가 없으니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67세 박명호님은 리모컨 자리를 표시해둔 뒤 가족 간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리모컨 하나 때문에 매일 싸웠는데 자리만 정해주니 평화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은 자리를 표시해두세요. 아이들과 놀이처럼 해도 좋습니다. 단 표시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나 미니 스티커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댁엔 리모컨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작은 물건 하나에도 자리가 있으면 집 전체가 정돈됩니다. 마지막 6번째, 정리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리의 목적은 버림이 아니라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정리를 통한 자기인식 향상은 자존감을 28%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65세 노은정님은 남겨둔 물건을 보며 내가 이런 색을 좋아했구나를 깨닫고 집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셨습니다. 정리하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신 거죠. 물건을 버리기 전 이걸 남기면 내 삶이 편해질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타인의 기준으로 물건을 정리하지 마세요. 기준은 오직 나입니다. 오늘 남기고 싶은 물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자들의 집엔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여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천한 정리 습관을 우리 일상 속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들어올 때 정리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 가방, 외투를 제자리에 두면 정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하려고 두면 점점 쌓이거든요. 피곤할수록 습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 옆에 고정된 옷걸이를 두세요. 걸 곳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걸게 돼요. 들어오자마자 30초 정리를 가족 규칙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부터 어떻게 벗으시나요? 신발을 정리하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벗어놓고 나중에 정리하시나요? 그 차이가 집 전체의 정리 상태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한 공간씩만 정리합니다. 정리를 큰일로 생각하면 지쳐요.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야 지속됩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냉장고 한 칸만. 이렇게 작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욕심내면 금세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집 전체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곳이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할 작은 구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정해보세요. 세 번째, 물건의 수량을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건일수록 중복 구매가 많아요. 욕실 수납장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 안 나면 또 사게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적지 말고 자주 쓰는 10가지만 기록하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내 집 물건 재고표를 만들어 두세요. 장 보러 가기 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집에 세제는 몇 통 있으신가요? 바로 답할 수 있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한 번에 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린 물건은 하루아침에 정리하기 어려워요. 억지로 버리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 임시 보관함을 만들어 한 달 후 다시 판단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망설이는 물건 따로 모아두셨나요? 그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현관은 매일 닦습니다. 하루의 첫 인상은 현관에서 시작돼요. 현관이 깨끗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지저분하면 나가기도 싫고 들어오기도 싫어집니다. 바닥 세제는 향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물티슈로 현관 손잡이와 바닥을 닦으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현관 상태 기억나시나요? 내일 아침은 깨끗한 현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 불필요한 쟁여두기를 멈춥니다. 불안감 때문에 미리 사두는 습관이 공간을 막아요. 할인 1+1 광고는 필요가 아니라 충동입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새 물건을 사기 전 집에 같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도 비슷한 물건이 두세 개씩 있지 않나요? 그걸 먼저 다 쓰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하루 10분 루틴을 만듭니다. 정리는 시간보다 의식의 반복이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매번 미루게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불 끄기 전 10분만 눈에 보이는 것 정리하기. 이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 10분, 어디를 정리해 볼까요? 침대 옆 탁자, 거실 테이블, 주방 싱크대. 어디든 좋아요. 10분만 투자하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이런 습관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자들의 집엔 돈보다 통제된 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이 많지 않아도 풍요로워요. 반면 우리는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잃어버린 채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갇혀 살아가죠. 잘못된 상식은 정리는 버리기라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정리는 지금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관리 안 되는 물건은 두지 않는다. 둘째, 과거의 물건이 아닌 현재의 물건만 둔다. 셋째, 오늘을 위한 물건으로 채운다. 넷째, 현관은 항상 비워둔다. 다섯째, 정리할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든다. 여섯째, 정리를 통해 나를 알아간다. 이 6가지가 바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공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정리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무겁고 마음도 피로해집니다. 물건에 눌려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질러진 집이 보이고 저녁에 돌아오면 정리할 것들이 쌓여 있죠. 그 스트레스가 매일 반복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마음이 불편해요. 내일은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미루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집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당장 한 칸만 비우는 습관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에너지가 바뀝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공간이 숨을 쉬면 사람도 숨을 쉽니다. 작은 변화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깨끗한 공간이 보이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현관이 맞이하면 피로가 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정리가 주는 힘입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먼저 시간이 늘어납니다. 물건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청소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둘째로 돈이 모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구매가 사라지고 충동 구매도 줄어들어요. 한 달만 실천해도 카드값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셋째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이 정돈되면 머릿속도 정돈돼요. 복잡한 생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통제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은 깔끔했던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기준을 세워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시면 현관 신발 한 켤레만 정리해보세요. 딱 한 켤레만요.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서랍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모레는 냉장고 한 칸을 정리하고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세요.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달 후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실 거예요. 집이 달라지니 내 마음도 달라졌다는 걸요. 공간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2달 후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상태.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부자들이 가진 그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3,000곳의 집을 다니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산다는 건 명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처럼 공간을 관리하고 부자처럼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리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심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 정리하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실제로 정리해보시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꼭 공유해주세요.